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슬픔도 있죠. 우리 주변은 온통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주 놀라운 균형에 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싫어요가 있고요. 경찰이 있으면 도둑도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늘 따라다니고요. 가만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딱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건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서로를 정의해주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좋음이라는 가치는 나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경찰의 역할은 도둑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둘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파트너인 셈이죠.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이 원리를 바로 음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음과 양하면 그냥 선과 악처럼 딱 대립하는 관계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음양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 쉬운 예를 몇 가지 볼게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죠. 뜨거운 여름은 양, 추운 겨울은 음이고요. 이 쌍들은 그냥 반대말이 아니에요. 낮과 밤이 서로 순환하고 보완해야 하루가 지나가고 여름과 겨울이 있어야 한 해가 완성되잖아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균형을 눈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은 뭘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태극 문양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현상이 바로 이 태극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 태극이 완벽하게 딱 멈춰있는 균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부드러운 곡선을 한번 보세요. 음과 양은 서로의 영역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양이 끝까지 차오르면 음이 시작되고 음이 가득 차면 다시 양이 태어나는 뭐랄까 끝없는 에너지의 춤 같은 거죠. 사계절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이 흐름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봄에 양의 기운이 슬슬 싹트기 시작해서 여름에 절정을 이루죠. 하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부터 음의 기운이 다시 자라나서 가을을 지나 겨울에 가장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겨울 속에서 다시 봄의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끝없는 순환이죠. 자, 이제 이 음양의 원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주 전체로 한번 쭉 넓혀보겠습니다. 일부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 우주 역시 거대한 주기를 가지고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봐요. 비유하자면 우주도 사춘기처럼 성장통을 겪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우주적인 시대를 크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눕니다. 선천 시대는 불균형과 분열의 시대로 만물이 서로 충돌하는 상극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해요. 하지만 우주가 성숙해지면서 맞이할 후천 시대는 균형과 조화의 시대로 서로 돕고 살리는 상생의 원리가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주가 미성숙한 갈등의 단계에서 성숙한 협력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괴라는 건데요. 자세한 원리는 좀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왼쪽의 선천시대는 하늘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가 서로 분리돼서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 상태를 상징해요. 그런데 오른쪽 후천시대에는 이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섞이고 교류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소통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구절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천공,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위대한 일, 이 우주의 조화가 인간의 도덕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변화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주가 상생과 조화의 후천 시대로 넘어가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역시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변화와 인간 내면의 변화가 발을 맞춰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지인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습니다. 지인은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서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존재인데요. 바로 이 지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문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 즉 지인이 없다면 저 우주를 밝히는 해와 달조차도 실체가 없는 텅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역할을 우주의 가장 중심에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이야기를 다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모든 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엔 모든 것이 반대되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음양의 원리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태극을 통해서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흐름이라는 걸 봤고요.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불균형의 시대에서 조화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변화의 열쇠를 바로 우리 인간이 쥐고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의 작은 우주, 그러니까 나의 내면적인 균형과 평화가 어쩌면 저 거대한 우주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나의 작은 변화가 우주적인 변화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갈등의 시대를 지나 조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